어렵지 않나 싶긴 한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워낙에 그 흉흉한 소문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할 말이 많으시잖아요? 아니, 힘들다 사실, 보니까. 할 말이 많은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석사 대표로 나왔고요.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 김준이라고 합니다. 석사 대표시니까 박사 대표로 나오게 됐고요. 아직 뭐 석사나 박사 학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석박 통합과정 진행하고 있는 신소재공학과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게 많으실 거니까 하나하나 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대학원생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또 학부랑 어떻게 다른지를 좀 관점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석사는 사실 박사만큼 자유롭진 않고 아무래도 코스웍을 많이 들으니까 학부 때는 보통 과목을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그 과목들이 대부분 이제 어느 과면은 선택 가능한 부분이 많지 않고 대부분 커리큘럼이 다 짜져 있으니까 그런 미리 짜여진 과목들을 중심으로 하루가 좀 계획되는 것 같아요. 근데 대학원에 오면 거기서 조금 더 자유도가 생기는 느낌이고 코스웍의 개수가 줄고 대신에 교수님 또는 사수와의 연구 미팅이나 기업 미팅, 대학원 과목 코스웍 이렇게 좀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유도나 개인의 어떤 계획, 그런 어떤 추진 이런 게 조금 더 필요해진 상태가 아닌가. 박사는 오히려 코스웍이 끝나고 나면 완전히 그렇죠. 시간이 비잖아요. 네, 저희도 코스웍 같은 게 있기는 한데 보통 한 2, 3년 내로 끝나는 것 같고 자기 연구 분야를 위해서 실험 스케줄을 잡거나 아니면 뭐 말씀하셨듯이 미팅 같은 걸 잡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부생 때보다는 수업의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학부생 때는 좀 수업 같은 걸 열심히 들으려고 하고 끝나자마자 막 복습 같은 거 하고 시험 준비하고 막 이랬었는데 박사 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보다는 내가 이제 연구를 어떤 방향으로 흘러 나가게 해야겠구나, 뭐 어떤 장비를 공부를 해야겠구나, 교수님과의 미팅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일과가 정해지다 보니까 학부생과는 그런 점이 좀 다른 것 같네요. 석사랑 박사의 차이가 뭔가요? 석사랑 박사 차이는 먼저 석사부터 말씀드리면 석사는 2년 과정이고 코스웍도 저희 학교 기준으로 8과목, 보통 한 학기에 3과목 들으면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학기가 코스웍도 많이 듣고 또 연구도 짬짬이 계속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연구할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보통 1개에서 2개 정도? 그래서 연구자로서 성장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가고 연구 경험을 해본다 정도가 석사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업에 가서도 연구자로서 어떤 연구를 주도하기보다는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박사님이랑 같이 일을 하거나 뭐 이런 포지션으로 알고 있어요. 박사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으로는 자기가 자신의 연구를 주도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분야별로 물론 이 정의들은 다르겠지만 자기가 어떠한 연구 트렌드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허점을 찾아내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분석할지 혹은 연구를 진행할지에 대한 확실한 방법론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거를 데이터를 정리해서 한 가지 연구 결과로 발표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생각하는 박사인 것 같아서 석사보다는 조금 더 자기의 연구 능력 개발이 목표인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 대학원생들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교수님의 노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합니다. 저희 교수님은 굉장히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영상 볼 수도 있으니까. 아니요. 전혀 아니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런 연구실도 있는데 요즘은 사실 적어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학생들한테 자유도 많이 좀 주어지는 편인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어떤 뭐 노예라는 걸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대학원 들어오기 전에 워낙에 그 흉흉한 소문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긴장을 하고 왔었는데 사실 우리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군대에 다녀오시거나 뭐 안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군대에서도 막 이렇게 가기 전에는 겁을 주는데 막상 가면 또 다 사람 사는 곳이잖아요. 대학원도 마찬가지로 소문 같은 걸 들으면은 좀 겁을 먹을 수 있지만 다 이렇게 사람 사는 곳이고 또 지금은 옛날과는 다르게 또 여러 가지 자유도도 주어지는 경우가 많고 하니까 대학원생은 교수님의 노예다, 이 명제는 틀린 것 같습니다. 근데 간간히 들리긴 하잖아요. 흉흉한 사람이 소문들이. 안 사는 곳도 있다. 사람이 못 사는 곳도 있다. 그런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있긴 합니다. 네.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그런 연구실이 있다는데 좋은 연구실을 구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나요? 가장 다이렉트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역시 그 랩실에 있는 사람들의 정보가 가장
좋기는 할 텐데 사실 타대에 있는 연구실을 컨택을 하는 경우에는 연락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싶긴 한데 저는 무조건 그 연구소에 있는 분들한테 다 메일을 해서 그러면 적어도 한 분은 연락을 주실 거고 그리고 되게 진실되게 말씀을 해주실 거니까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면 흔히 괴수랩이라고 괴수랩이, 불리는 그런 앱들이 곳은 있죠. 좀 피할 수도 있지 않나? 인다이렉트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자대생이 얼마나 많이 가냐 요걸 통해서 좀 좋은 연구실은 자대생들이 많이 가니까 그런 걸 통해서 좀 유추해 볼 수도 있겠다. 타대생이 상위 대학원으로 갔을 때 적응을 할 수 있냐 없냐를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와서 진짜 다들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 들면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격차가 막 엄청나게 크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느끼기로는 확실히 좀 특출나신 분들이 몇 분 있으신 것 같아요. 자대생 출신 중에서도 확실히 연구 분야에 있어서나 또 아니면 데이터 정리나 실험하는 거에 있어서 좀 특출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상위 대학에 진학을 하는 타대생의 경우에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과를 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혀 쫄 필요 없이 자신감 가지고 연구실 생활하시면 될 것 같고 뭐든지 잘 배우겠다는 마음가짐만 가지고 임하신다면 크게 구별되는 거 없이 잘 이겨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오히려 진짜 그 교수 준비하시는 좀 어나더 레벨의 레본들도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내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분한테 직접 배울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오히려 그걸 장점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부족함이나 이런 것도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으면 또 장단점이 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대학원에서 지급받고 있는 어떤 생활비나 또는 어떤 급여가 있는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대학원들이 돌아가는지를 조금 그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과제에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연구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보통 대학원생이 내야 되는 금액들이 등록비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밖에서 자취를 하게 되면은 집세가 있을 것 같고 또 식비 이렇게가 가장 큰 게 나가는 비용일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 연구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 이 큰 항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급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등록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학기가 지나게 되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줄어들면은 조금 더 생활에 여유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유로우신 편인가요? 아니, 저희는 맥스로 받아요. 맥스로 받으시는구나. 저희는 맥스로 받고 연차별로 좀 월급에 차등이 있나요? 저희는 포스텍 안에서도 저희 과는 다들 맥스 받는 거의 최대한으로 맥스를 받으시는.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더 안 받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궁금해 하실 게 이 연구실 돌린다는 게 교수님께서 사비로 이렇게 돈을 나눠주시고 이러는 게 아니라 과제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의 문제를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우리가 연구를 하겠다 그러니 재원을 조달해 달라 국가의 재원으로 하든지 뭐 이렇게 산학과제든 아니면 정부과제는 해서 재원을 끌어와서 거기서 학생들 인건비도 나가고 연구 기자재도 사고 교수님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어요. 교수님께서도 교수님은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과제에서도 과제에서. 인건비 있고 따로 학교에서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결국에는 재원이 밖에서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일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자기 연구 분야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산학과제든 정부과제든 해야 되고 물론 이 산학과제나 정부과제랑 거기서 이제 연구 방향을 잡는 게 일반적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병행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넉넉하신 저희 연구실은 넉넉한 편으로 저희 과는 산학과제가 엄청 많아서 많아서. 과 자체가 이제 산업경영공학과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학교한테 과제를 주는 게 훨씬 저렴하거든요. 절반 가격, 한 3분의 1 가격 이렇게 교수님이 직접 관여를 해서 풀어주니까 그래서 기업 과제가 저희는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러면 그건 학과마다 다를 수도 있고 연구실마다 다를 수도 다르고 있고 그렇죠. 연구실마다 완전 다르고. 다르죠. 지금 말씀해주신 건 약간 공대 계열 그렇죠. 네. 네. 산학과제가 많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또 사실 경기에 따라도 다른 것 같아요. 기업들이 여유가 있어야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과제를 풀려고 할 거고 또 교수님의 역량도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여러 기업에서 좋은 성과를 이미 내셨으면 연속해서 과제가 보통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기업에서 기업 과제를 시작했는데 안 좋게 끝났다 그러면은 연속해서 과제가 안 들어오니까 계속해서 과제가 늘어나는 연구실도 있고 좀 줄어든 연구실도 있겠죠. 랩 바이 랩이긴 한데 보통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등록금이랑 식비 정도를 보장을 하는 걸로
거의 그거 알고 아마 있거든요. 우리 학교 우리 학교 최저 보장.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 만약에 내가 자대에서 진학을 하게 되면 등록금 면제 같은 것도 그런 거 많이 지원이 네, 있는 그런 거 있으니까. 있는데 있어요. 네. 그게 또 자대에 진학하는 메리트가 경제적인 부분은 당연히 기업에 취직을 한 친구들보다는 금액이 좀 줄긴 하겠지만 일상생활을 유지해 갈 정도의 금액은 충분히 된다. 근데 서포트를 받는 친구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일부 자연과학 하는 친구들, 거의 응용 아니고 이론이나 자연과학 하는 친구들은 일부. 과제 수가 많이 네. 대학원생들은 수업을 듣나요? 그리고 과제가 있나요? 대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코스웍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석사과정하고 박사과정하고 이수해야 되는 학점이 또 다른 걸로 알고 있고 이 수업을 듣는 경우는 많은데 대학교 때처럼 막 내가 이 수업 안 들으면 안 돼. 뭐 공부를 너무 많이 인풋을 쏟아야 돼. 시험 공부는 이만큼 해야 돼. 이런 기준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보통 대학원에서는 조금 더 자기 연구에 치중을 하면서 수업은 좀 참고하고 또 여기서 내가 필요한 기술 혹은 방법론들을 배우는 정도로 하는 것 같고 과제를 말씀을 드리면요. 과제는 많이 없습니다.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 연구 분야를 소개하고 저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하는 형식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코스업이 제 기억으로는 학부 때보다 오히려 좀 빡빡한 것 같아요. 몇몇 과목들은, 주요 과목들은. 가벼운 과목도 있지만 실제로 저희는 2과목 아니면 3과목을 듣는데 3과목 들으면 진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 학기 동안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도 모르게 보통 흘러간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사실 코스웍을 이제 학부 때보다 오히려 빡빡할 수도 있다. 왜냐면 이제 다른 것도 다 하면서 랩미팅도 하고 기업 과제도 하고 또 아니면 뭐 자기 연구를 다 하면서 코스웍도 해야 되니까 훨씬 빡빡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자연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수업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학과라든지 뭐 물리학과라든지 이런 곳은 그게 아무래도 기초 개념들을 배우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수업의 중요도가 조금 더 높은 것 같기는 합니다. 저희는 이제 공학 계열이라서 조금 제가 느끼기로는 수업의 중요도가 약간 학부보다는 낮은 걸로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자연대는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수학과는 제가 듣기로 대학원에서 코스웍만 5년 반인가? 맞아요. 하고 논문 쓰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오래 연구가 된 학문이다 보니까. 거기서 또 새로운 거를 찾아내고 네. 아니면 지금까지 안 풀렸던 문제들을 풀고 이래야 되니까 또 굉장히 어렵고 연구 성과가 없거나 논문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럴 때 주로 어떻게 극복했는지 좀. 논문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연구 결과를 잘 정리를 해서 이제 나만의 주장을 뒷받침하면서 내는 걸 논문이라고 할 텐데 사실 이 연구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매일매일 실패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약간씩 또 조건 바꿔가면서 하면은 또 성공할 때도 있고 하는데 일단은 그런 실패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좀 없어야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리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장비를 잘 다루더라도 이 시험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실패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좀 낙담하지 않고 꾸준하게 이 루틴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힘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그런 결과들이 쌓이고 논문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논문을 정리를 해서 또 발표를 하는데 논문을 써봄이 타더라도 리젝이 오거나 아니면 엄청난 리비전이라고 하죠. 그 논문을 공격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다 방어를 해야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실패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낙담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스트레스 관리하고 또 계속 이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석사는 뭐 정말 많이 쓰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졸업하기 전에 저는 지금 쓰고 있어서 사실은 되게 리뷰 기간도 되게 길고 또 냈는데 안 오는 경우 있고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박사과정 때도 보면.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서밋해서 리비전하고 이런 경험은 없어서 아직까지는 그 어려움을 아직은 모르는 상태다. 대학원 가면 연애하기 어렵나요? 어떠세요? 요거는 사람마다 다르죠. 완전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시간이 굉장히 많이 묶이잖아요.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준님께서 굉장히 또 매력이 넘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요? 네. 저도 몰랐네요. 정민님도 네. 굉장히 매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잘 되세요? 네? 잘 되고 계세요? 쉽지 않죠. 근데 여기는 네. 사실은 저희 학교는 이제 지방에 있고 공대잖아요 또. 공대다 보니까 확실히 더 어렵지 않나 생각도 들고 근데 주변에 다른 학교 학생들을 봐도 시간이 일단은 매우 불규칙하고 없기도 하고 그게 제일 크죠. 그리고 모임에 못 나가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만남을 하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그렇죠.
그러기가 힘들고 아무래도 계속 연구만 하다 보면 사회적인 관계나 이런 것도 해버릇해야 사실은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 못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좀 기회가 없어지지 않나. 제가 느끼기로는 대학원생이라고 하는 나이가 사실 취업을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사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직장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대학원생도 많지만 직장인을 사귀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장인분들이 대학원생을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워낙에 또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시간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대가 맞지 않습니다. 퇴근해서 이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이 사람은 계속 연구실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주말에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주말에 급한 미팅 일정이 잡혀서 나가야 하는 일정이 있으면 서로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커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이언님 좋아합니다. 러브 윈솔.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애할 사람은 다 한다. 또 그 연구실 안이 힘들다 보니까 할 말이 많으시지 않아요? 아니 힘들다 사실, 보니까 할 말이 많은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랩실 안에서도 사귀기도 하고 네.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잠깐만. 야 이거 왜 이렇게 딱딱하냐? 큰일 났네. 연습을 좀 하셔야겠네. 아 그러네. 우리 또 스피치 동아리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바로바로 나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하세요. 네.